네, 주간 전략 마켓온입니다. 시장 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주간 전략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잡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와우넷 권정호 전문가 나와 있고요.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주 짧게 한번 보고요. 이번 주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권정호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시장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당연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주,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시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구글도 그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쪽의 실적이 당연히 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3분기가 어떤 실적의 바닥에 대한 이런 인식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결국은 4분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에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자동차, 화학 쭉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IT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 외에 삼성전기라든지 STI라든지 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이 나름대로 좋다. 아울러서 이제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7월, 8월에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비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4분기 실적은 양호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행보하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의 흐름을 짧게 보셨고요. 이무학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난주 S&P 500 기업들 실적을 낸 거 보니까 금융주들은 약간 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나왔고, IT주들이 이번은 모바일향보다는 PC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기계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PC 부분에 집중해 있던 IT 종목들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구글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업 미국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는 이제 기존의 PC향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모바일 대표주들, 과연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IT주들의 판도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가 있겠죠. PC향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모바일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미국의 기업 어닝 시즌의 중심에는 항상 애플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 날 장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 가이던스 기준은 363억 달러 정도 매출액, 순이익 주당 8.92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일단 시장의 기대치도 상당히 좀 낮아 있는 상태고요. 또 이번에 애플이 굉장히 아이폰 5를 공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또 이제 이 주요 벤더였던 삼성전자 대신에 다른 업체를 이제 컨택을 하면서 그러한 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기업의 어닝 모멘텀, 어닝 실적에 좀 기대기보다는 그 외 변수 요인들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유로존 안 볼 수 없겠죠. 지방선거 이제 1월 날 끝났는데 스페인 정부가 그 전에 이렇다 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니까 5.7%에서 2.7%까지 무려 3%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일단 스페인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러한 그 수순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다. 주가가 아무런 상승 촉매제로는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글쎄요, 좀 모멘텀으로 보자면 중국의 경기 바닥론 외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장중 낙폭을 보니까 2%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권정호 대표님, 이번 주 반등 좀 하겠습니까? 이번 주라기보다는 상당히 내일이 또 궁금하게 해요. 물론 내일 시장을 어떻게 정확히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오늘 특별하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다면 결국 오늘 내일이 일단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좀 바닥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환매가 많이 나오다가 지난주에 좀 감소를 하다가 또 주 후반
동안 오늘 뭐 좀 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제 2,000포인트 부근에서 어느 정도 환매 물량도 소화를 시킨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연말을 대비한 어떤 그 프로그램, 배당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오늘 내일 이런 또 실적 호전 대형주 맥락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무학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 장에서 사주는 쪽이 연기금, 수급만 놓고 보자면 연기금이나 아니면 가끔 들어오는 이제 비과세,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성 매수만이 시장을 지금 순매수 기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을 과거의 패턴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거, 항상 마디마디별로 레벨업을 시켰던 것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항상 끌고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이고 지수가 급락할 때 떨어지고 받치는 쪽이 기관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갑자기 연기금이 지수를 2,000포인트 이상으로 끌고 올라가기에는 전통적으로도 일단은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환매보다 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신권은 아이러니하게도 환매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투신권 들어오기도 그렇고 그러면 장을 일단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매매를 좀 환율과 비교해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대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근데 지금 환율을 보면 19일 종가 기준으로 1,103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1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5월 말 기준에서 벌써 6.6%나 지금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을 놓고 원화 저주라는 용어가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원화 강세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대 후반, 2%대 중반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부적인 경기 요인이 안 받쳐주는데 원화 강세, 말 그대로 원화 저주가 맞겠죠.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유로 중심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죠.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중국의 경기 바닥론도 힘이 실리고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별적으로 미국의 대선과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12월 달에 환율 변동 보고서를 내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다음 달이죠. 미국 총선이 끝나고 내겠다. 11월 3, 4일 G20 재무장관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단 롬니 공화당 후보가 중국을 명명하기를 환율 조작국으로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미국에서 지금 환율 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6일 미국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마 환율이 1,100원대 이상 안정해서 찾으면 다시 외국인 매수의 여부를 좀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 수준에서는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장은 아마도 1900선 초반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두 분 말고 나머지 또 두 분이 있습니다. 함께 그 주간 전략을 정리했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곽지문 전문가는 이 스페인 지방선거가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고 주중반에 반등을 예상한다고 주간 전략 보내오셨습니다. 명성욱 전문가는 낙폭이 컸던 업종의 대표주는 지금은 관심을 둬야 될 시기다.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출연하신 권정호 전문가는 중기와 단기 차별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요건 좀 이따 이제 연유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무학 전문가는 성장주 위주의 압축 매매가 좀 필요하다. 1900선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두 분의 이야기 듣기 전에 앞서 이야기해 주신 곽지문 전문가, 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의 곽지문 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간 전략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곽지문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 좀 부진했습니다.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낙폭 있었다가 회복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좀 맛이 간 장세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저가 매수세는 좀 살아있는데 장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스페인 때문에 지난 주말에 좀 내려왔다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스페인 선거 완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뭐 지금 여당 쪽에서 스페인 선거를 일단 승리한 걸로 뭐 반쪽 승리다는 얘기도 있는데 승리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라오이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일단 스페인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기다리는 것이 스페인이 빨리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빠르게 신청을 할지 늦게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신임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뭐 좀 구제금융에 신청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예정대로 ESM에서 그 국채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글로벌 정치에는 호재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 비교적 좋죠. 주택 지표고 이런 거 볼 때에 지금 증시가 여기서 크게 내려갈 만한 뭐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계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매수가 약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 중반 이후에 조금씩 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예상되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정치가 좀 반기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증시는 대형주들은 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모바일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관련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콘텐츠에서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 사실은 모바일에서 대박을 내고 있는 것은 모바일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주의 대표 종목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컨투스라든가 게임빌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코스닥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하는 말씀과 오늘도 코스닥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는 양매도거든요. 사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사주지 않으면 주가 잘 안 올라갑니다. 대형주들 기관 외국인 매수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주는 쪽에서 일단은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을 해보고 대형주는 그렇다고 팔 때는 아직 아니죠. 뭐 바닥인데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대형주는 계속 보관하면서 유럽에서 큰 호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대형주는 보유 관점으로 또 중소형주는 매매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나가시면 이번 주에도 뭐 크지는 않지만 짭짤한 수익 낼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지문 센터장의 주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주간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권정호 대표한테 먼저 여쭙니다. 중기와 단기의 전략의 차별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9월달 10월 초까지도 사실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사실은 묻지마 형식의 어떤 시장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은 크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점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중장기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죠?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런 거래소의 대형주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세울 게 거래소에서도 뭡니까? 지난해보다도 실적 영업이익이 좋은, 올해 좋은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일 것이고, 삼성전기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맥락들은 지난해보다도 올해 실적이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이 투자 시기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옥석은 좀 철저히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제 결국 시장을 게임이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 중에서도 옥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인데 결국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NC소프트가 3만 원에서 38만까지 왔나요? 오듯이 게임빌과 컴투스 이쪽은 우리가 더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실적을 말 그대로 성과를 내는 바이오가 있고 아직도 성과를 못 내면서 말 그대로 묻지마로 올라오는 그런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젠이라든지 또 메디톡스라든지 또 이런 셀터유라든지 이런 쪽 맥락에서는 우리가 단기 부분에서도 추세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게임빌의 차트를 한 가지 나와봤는데요. 사실은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한가를 친 적은 없습니다. 꾸준히 추세적인 상승을 해주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사장도 최고가를 만든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물론 다른 게임주들도 많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실적을 겸비한 성장의 게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스닥이지만은 그죠? 중소형주지만은 관심을 가진다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좀 할 말이 많은 주식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일이 뭡니까? 악재, 수급의 악재, 그죠?
있고요. 좀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성장이니까 오늘도 이제 뭐 송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송도에 상당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 자체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도 우리가 무작정 중장기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보다도 실적이 좋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나.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형주가 온다고 해서 코스닥을 버릴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무학 대표의 이 주간 전략 짧게 또 마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5일 연속 기관에 서주면서 코스닥 대비 상당히 강했고요. 또 반대적 풍선 효과로 코스닥은 빠졌죠. 오늘은 다시 코스닥 기관에 서주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굳이 양 시장을 나누시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종목의 크기도 그렇게 중요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죠. 코스닥 중소형주들에서 대형주 투자 매기가 전이된다? 이것은 일단 과거 투자 학습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패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올라간다는 이유는 낙폭과대밖에 없습니다. 낙폭과대주가 시장에 종목 선정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보다는 오히려 고포가 허용되는 쪽,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 쪽이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고 미국의 러셀 3000 지수만 보더라도 중소형주 강세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통용되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지금 낙폭과대주 또 기관 수급이 하루 이틀 들어왔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래소 종목들 움직이기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코스닥 고포가 허용되는 성장주 위주로 매매를 좀 압축하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온 와우넷의 권정호 전문가,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